자, 안녕하세요. 필수하기 김필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함수의 극한의 심화편 문제를 가지고 찾아배웠고요. 일단 여기 부분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일단 함수의 극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히 공부하셔서 이거를 꼭 극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일단 함수의 극한에 관련돼서 합성함수의 극한과 연관된 문제인데, 이 합성함수의 극한과 연관된 문제가 일단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보셔서 꼭 이거를 극복해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래프로 주어진 형태가 많다라고 했죠. 식으로 주어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보니 일단 주어진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일단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일단 여기다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여기에 a, b라고 하는 점이 딱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자, 함수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쭉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쳐봐. 그러면 당연히 y값은 b로 가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y값은 b로 가고 있는 게 맞기는 맞는데 아래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는 b의 값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의 경우는 b로 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b보단 작은 값으로 가고 있다는 걸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알았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평행선을 달려오고 있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다 지금 뭐야? 다 b인 상태에서 오는 거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x가 a로 갈 때 이때 fx라고 하는 값은 그냥 딱 b라고 하는 값으로 계속 동일하게 수렴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형태였다라고 쳐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 일단 x가 a로 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일단 왼쪽 자극하는 형태로만 보긴 했지만 그 부분이 일단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선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a로 가고 있을 때 이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똑같이 b로 가고 있긴 하지만 위에서 떨어지고 있잖아. 그치? 떨어지고 있으니까 실제 b의 값보다는 살짝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는 b로 가고 있긴 하지만 b보다는 살짝 큰 값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이렇게 함수값으로 해가지고 극한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형태면 그냥 얘는 어차피 다 그냥 b로 간다라고 하고 끝나긴 하거든. 근데 지금 이것처럼 문제가 합성함수의 문제로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얘는 뭐야? b로 가고 있긴 하지만 뭐야? b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다른 함수에 집어넣을 때는 b로 갈 때 뭐야? 좌극한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 얘는 b로 가고 있긴 하지만 정확히 b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함수에 집어넣을 때에는 b에서의 함수값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 얘는 b로 가고 있긴 하지만 b보다는 살짝 크니까 다른 함수에 집어넣을 땐 b에서의 우극한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이 나와 있는데 내가 특정 상수로 갈 때에는 항상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거를 언제나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처럼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그래프, 그래서 불연속인 그래프에 있어서는 항상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따져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x가 1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따져야 되겠어요? 일단 다 구분하셔야겠죠. 리미트 x가 1 플러스에서 우극한을 보자 이거죠. 합성함수 그래프 이렇게 해서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뭐가 돼? 1 플러스면 자, 지의 그래프에서 보는 거야. 1에서의 오른쪽이니까 살짝 보면 y값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평행선을 달려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야? 그냥 딱 마이너스 1인 상태죠. 그럼 얘는 정확히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에 집어넣을 때는 그냥 뭐야? 그냥 f에서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만 읽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얼마야? 여기 1이죠. 그래서 얘는 우극한 값은 1로 오른쪽으로 할 때 우극한 값은 1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리미트
리미트 x가 1 빼기로 해서 자극한으로 간다라고 쳐봐. 그럼 여기에서 gx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돼요? gx라고 하는 애는 1 빼기니까 1에서의 살짝 왼쪽의 y값을 보니까 y가 얼마야? y값 1이죠. 얘가 1로 가고 있잖아. 근데 1보다 커요, 작아요? 평행선을 달려오다 보니까 그냥 1인 상태란 얘기죠. 그래서 f에다가 집어넣을 때에는 f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1에서의 함수값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에서 함수값 읽어보니까 얼마야? 여기는 바로 1이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의 값이 서로 같잖아. 우극한과 자극한의 값이 서로 1로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합성함수의 극한은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값이 똑같이 1로니까 그래서 1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니은을 가볼게요. 자, 니은을 보면 자, 이번에는 똑같은 상태이긴 한데 자, 이번엔 함수가 g 서클 g 해서 나와 있죠. 자, 똑같이 1 플러스해서 g 이렇게 해서 식을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식 1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 1에서의 오른쪽 극한값은 그냥 딱 마이너스 1인 상태로 따라오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인 상태야. 여기 g에다 우리가 합성함수 형태로 집어넣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g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만 읽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 함수가 g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에서의 y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돼. 근데 이 마이너스보다 큰지 작은지를 더 따져야 될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따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서는 더 이제 함수, 나와 있는 값을 더 집어넣은 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른 함수에 집어넣을 때 이것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딱 여기에서 이제 멈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큰지 작은지 여부는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물론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긴 하고요. 자, 다음 똑같이 자, x가 1 빼기로 갑니다. 1 빼기로 가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 1 빼기니까 y값 얼마로 가고 있어? 1로 가고 있죠. 여기 안에 있는 식은 이 안에 있는 식은 정확히 또 1로 가고 있잖아. 그럼 합성함수 g에 우리가 함수값을 구할 때에는 g에서 1에서의 값을 읽으면 되겠죠. 그럼 g1 값은 얼마예요? g1 값은 y값 여기 비어 있죠. 여기 1이네요. 그죠? 1이니까 서로 값이 같아야 틀려요. 서로 다르죠. 맞아요? 그러면 1에서의 우극하는 마이너스 1로 가고 1에서의 자극하는 1로 가니까 어느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 서클 gx의 함수의 극한값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라고 해서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디귿 봐봐요. 자, 여기서도 이제 합성함수의 형태인데 자, 리미트 x가 똑같이 1 플러스 해서 이번에 함수가 g서클 fx라고 하는 함수가 되고 자, 한꺼번에 같이 써볼까요? 자, 여기서는 x가 1 빼기니까 g서클 fx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식을 봐봐. 여기 fx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1 플러스니까 1에서의 오른쪽 값은 쭉 따라오니까 얼마야? 그냥 y값. 자, 자꾸 얘기하지만 높이를 보는 거지. x좌표를 보는 거 아니야. 여기서 보면 x가 1로 감에 따라서 y값은 계속 0인 상태를 따라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야? 그냥 0이야. 그죠? 근데 여기는 1 빼기니까 1 왼쪽이니까 어떻게 돼? 쭉 따라오면 0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뭐야? 위에서 내려오니까 0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0보다는 살짝 큰 값인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집어넣을 땐 얘는 뭐야? g0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g0 값 얼마인데? g0 값이니까 0에서 y값은 여기 있네요. 그죠? 동글뱅이를 채워놓은데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여기는 정확히 따지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0 플러스인데 이 안에 있는 식을 t라고 놔두면 gt가 돼서 이 t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살짝 크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걸 꼭 함수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0 플러스라고 써서 이렇게 제가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좀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면 좀 더 시간이 좀 주니까 그럼 0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0 플러스니까 0에서의 살짝 오른쪽 값을 보니까 어떻게 돼?
y값 1인 상태로 따라가고 있죠.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1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둘의 값이 같아야 틀려요. 서로 다르죠. 다르니까 여기서 극한값 존재한다 안 한다? 극한값 x 1로 갈 때 이 g서클 fx의 극한값은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아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내가 설명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자극한 우극한처럼 설명하긴 했지만, 일단 여기 꼭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지, 아니면 평행선에 따라서 오고 있는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지에 그거에 따라 여기는 y값 b로 가고 있지만, b보다 큰 건지 b인 상태인지 b보다 작은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꼭 극복하셔야 되는 문제긴 한데 제가 기본편 두 번째 문제편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조금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좀 공부하고 오셔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일단 모든 다항함수라고 했죠. 자, 이게 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게 다항함수 fx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가능하단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함수들 중 fx가 여러 개 꼴 중 f의 값이 더 큰 형태의 식을 찾아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해내라. 그런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자, 일단 여기서 n이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올라가 보면서 따져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보기는 편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기 힘드니까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은 자, 이제 n이 1일 때부터 한번 봐볼게. 그럼 식으로 딱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 편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무한대는 뭐야? 차수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아래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1분의 fx 빼기 4x 3승 플러스 3x제곱 이렇게 됐잖아. 이 값이 6이라고 했어. 그러면 아래가 몇 차야? 아래가 2차니까 위에도 2차로 시작하는데 이게 6 나오려면 최고차항 개수비 6x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건 fx 빼기 4x 3승 플러스 3x 제곱이라는 식은 6x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돼. 맞아? 그럼 뒤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직 모르겠잖아. 근데 자, 여기 있는 식을 봐봐.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x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지? 근데 n이 1이니까 얘는 x의 1승 맞죠? 그럼 fx야. 그러면 이 부분이 4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x가 0으로 가니까 아래가 1차죠. 그럼 1차보다 더 낮은 차수의 여기에 식이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바로 1차항 얘랑 똑같은 동차항의 개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건 fx라는 식은 앞쪽에 나오는 식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끝에 가서 4x 그래서 최저차 fx의 식의 가장 낮은 차수가 뭐고 그 개수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라고 했잖아. 그럼 두 개의 식을 조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두 개의 식을 조합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식 넘겨보면 fx라는 식은 어떻게 돼? 여기서 4x 3승 넘어가고요. 3x제곱 쓱 넘어가니까 얼마? 3x제곱이지. 그럼 이 아래, 여기 위에서는 이걸로 끝난 건데, 자, 아래 차수에 보면, 아래 식에서 보면 1차항이 뭐로 끝나야 돼? 4x잖아. 그럼 여기보다 더 낮은 거 있으면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얘는 4x에서 이렇게 해서 fx라는 식이 완료가 될 거란 얘기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돼? f1 값은, 이때는 4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이때는 11이 되겠지. 그래서 자, n이 1일 때에는 fx가 이런 식이 되고 그에 대응되는 f1 값의 함수 값은 11이 된다는 얘기잖아. 알았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봐.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n이 2였다라고 해볼게. 자, n이 2였다라고 한다면 자, 식을 똑같이 써보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에서 차수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 x의 3승 플러스 1분의 fx 빼기 4x 3승 플러스 3x 제곱이 6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야. 그럼 얘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뭐야? fx란 식 fx 빼기 4x 3승 플러스 3x 제곱이라는 요 식은 자, 아래가 3차잖아요.
아래가 3차인데 3차 계수가 1이니까 위에 뭐로 시작해야 돼? 6x 3승으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지? 그래서 얘가 지금 얘가 6x 3승하고 쭉 더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 여기 이걸로만 보면. 그죠? 그런데 똑같이 옆에 있는 요 식을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x의 제곱분의 fx가 되잖아. 그럼 이게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야? fx란 식이 위의 차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랑 이 4가 뭐라고? 얘랑 동일한 차수의 식 4x 제곱해서 이렇게 끝나야 된다. 더 낮은 차수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알아들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fx라는 식을 위아래를 조합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자, 이거 쓱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10x 3승이 되고 여기에서 3x제곱 어쩌고저쩌고 정리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정리돼서 뭐로 끝나야 돼? 바로 4x 제곱으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은 더 낮은 차수가 존재하면 안 되니까 이때는 fx가 이렇게 끝나셔야 돼요. 그럼 이에 맞춰서 f1 값은 뭐 나와? 바로 10 더하기 4니까 14 이렇게 나오겠죠. 알아들었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이렇게 무턱대고 쭉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n이 3차 이상부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성립하냐면, 자 여기에 3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3차 이상인데 여기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4차, 여기 나오고 있는 4x 3승보다 더 높은 차수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fx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fx의 최고차에 얘가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이제부터는 얘를 굳이 고민하지 않고 해서 이 3 이상부터는 하나로 우리가 식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봐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서 자 n이라고 해서 이게 쓱 넘어가. n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 있고, 자, 여기에 fx 빼기 4x 3승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 아래가 n이 3 이상이니까 여기는 아래 4차 이상이야. 그러면 얘는 어차피 최고차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여기 나오는 마찬가지로 fx 빼기 4x 3승 플러스 3x 제곱이라는 요 식은 바로 어떻게 돼야 돼? 6x의 n 플러스 1승에서 이렇게 쭉 나가겠죠, 식이. 그죠? 자, 그럼 똑같이 보면 다음 식은 뭐야? x가 0으로 갈 때 얘는 최저차. 그래서 x의 n승 해서 f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fx의 식은, 자, 앞에 차수는 모르겠지만 제일 낮은 차수가 4x의 n승으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 위아래를 조합하면 해보니까 fx 최고차는 바로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6x의 n 플러스 1승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바로 다음 차수가 나왔죠? 이게 제일 낮은 차수니까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식, 여기 나온 것과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4x의 n승 이렇게 식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f1 값은 n이 뭐가 됐건 간에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계속 10이 나오죠. 그래서 자, fx가 이게 차수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여러 개가 가능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쵸? 하지만 자, n이 1일 때에는 fx의 식은 다음과 같고 f의 값 이렇게 되고요. 2일 때는 다음 식과 같고 f의 값 이렇게 되고요. n이 3 이상에서는 fx의 식은 이런 꼴을 가져야 되고 f의 값 이렇게 되는데, 주어져 있는 값 중 f의 값이 제일 큰 애는 바로 누가 돼? 바로 얘가 되겠죠. 그래서 f의 값은 얼마다? 14 해서 가장 큰 f의 값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갈게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의 자극함과 우극함과 연관해서 보다시피 지금 0에서 보면 왼쪽 오른쪽의 y 값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처럼 fx라고 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해지면서 금방 파악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 f 빼기 x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봐봐요. 자, 우리가 일단 x가 0으로 갑니다. 그죠? x가 0으로 가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fx니까 상관없어. 그래서 f가 0에서
우리가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그래프, 불연속 그래프니까 우극한하고 좌극한은 항상 따져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야. 여기서 0보다 큰데 앞에 빼기가 있잖아.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테크닉을 좀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게 편해요. x가 0보다 크잖아요. 아니면 0보다 작잖아요. 그죠? 정확히 따지면 x가 0으로 간다라고 했지 0은 절대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상수로 갈 때 이렇게 좀 보시면 돼. 우리가 x가 어떤 특정 상수로 갈 때 어떤 함수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x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 a로 가고 있긴 하지만 a보다 살짝 해서 한 0.1 정도로 많은 것 정도로 보시면 우리가 문제를 좀 파악하는데 실수가 줄 수 있어요. 알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리미트 x가 a보다 살짝 작아.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때 x는 a에서 살짝 한 0.2 정도를 뺀 걸로 봐요. 물론 x가 a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게 0.2보다 큰 게 아니고 0.2보다 작은 것도 아니야. 그냥 무한정으로 a에 가까이 가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그래프생이나 식으로 볼 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하셔서 보면은 접근하기 좀 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기억을 먼저 한번 통해서 파악을 해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0보다 살짝 크다라고 쳐봐. 자, 앞에 나오는 EFX에서 이 FX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어. 문제는 이 F-X의 식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지. 알았지? 자, 이것도 둘 다 써볼게. 자, 리미트 X가 이제 0 빼기로 갈 때,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봐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X가 0보다 살짝 크죠? 그럼 얘는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얘를 그냥 써보면 0보다 살짝 크면 이제 합성함수 형태 아니야. 그냥 큰지 작은지 여기서는 판단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0보다 살짝 크면 얼마로 가니까 1로 가고 있지. 물론 1보다 작기는 하지만 얘는 합성함수 늘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1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도 뭐야? 0 빼기니까 여기 살짝 왼쪽을 보면 쭉 따라가면서 y가 얼마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죠. 물론 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클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냥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았죠? 근데 문제는 여기란 말이지. 그러면 봐봐. 자, 0보다 살짝 큰데 헷갈리잖아요. 앞에 이 빼기 부호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야. 빼기 부호. 그래서 0보다 살짝 크니까 x를 얼마쯤으로 보면 x를 한 0.1 정도. 0보다 살짝 많은 0.1 정도를 한번 봐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 빼기 때문에 빼기 0.1이죠. 그럼 어차피 0에 가까이 가는 거긴 하지만 빼기 0.1이니까 0보다는 살짝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로 볼 수 있어? 얘는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알아들을 수 있어? 자, 그럼 여기는? 자, 여기는 어떻게 돼? x를 얼마로 봐? 대충 0 빼기니까 0에서 살짝 0.2 정도를 빼는 걸로 보니까 빼기 0.1 정도로 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빼기 부호 때문에 플러스 0.1이잖아. 플러스 0.1이니까 0에서 살짝 오른쪽을 보면 얘는 1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을 해보면 얘는 앞에는 얘는 2 곱하기 해서 2로 가고 더하기 빼기 1이니까 얘 극한값은 1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 마이너스 1을 2 곱했으니까 2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서로의 값이 같아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0으로 갈 때 극한값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똑같은 형태가 반복됩니다. 식의 형태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 다른 게 없어.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봐봐. 자, 리미트 x가 이제 0보다 또 클 때, 그리고 리미트 x가 0보다 살짝 작을 때 따질 거 아니야. 자, 여기 fx, 여기 f-x, 똑같이 여기 fx, f-x. 이거를 각자 따로따로 다 완성을 시킨 다음에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는 게 여러분들은 좀 더 빠르긴 할 거예요. 그럼 봐봐. 자, 이제 분모에만 집중을 해봐. 0보다 살짝 커요. 0보다 살짝 크면 얼마로 가요? 그죠? 1로 가죠. 얘는 1로 가요. 그죠? 얘는 0보다 살짝 작으면 얼마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요. 근데 여기 부분, 아까 헷갈리면 얼마로 보라고? 0보다 살짝 크니까 한 0.2 정도 많은 거에서 0.1로 보면 빼기 0.1이잖아. 그지? 빼기 0.1이니까 0.0에서 살짝 작으니까 얼마로?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얘는 0보다 살짝 작으니까 한 빼기 0.2 정도로 보면 이 빼기 부호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플러스 0.1이 되잖아. 그지? 플러스 0.1이니까 0보다 살짝 큰 걸 보면 얘는 1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 서로 나눴잖아. 나누니까 얘는 얼마야? 바로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죠. 서로 같죠. 그래서 극한값은 뭐로? 그냥 여기서 극한값은 그래. 어차피 왼쪽 오른쪽 극한값 똑같네. 0으로 갈 때 극한값 얼마로? 똑같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서 수렴할 수 있다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디귿도 봐봐요. 디귿도 보면 자, 리미트 x가 0보다 클 때 한꺼번에 같이 쓰는 게 편해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식은 fx 빼기 f의 마이너스 x 그리고 fx 이렇게 있죠. 여기도 fx 빼기 f의 마이너스 x 그리고 fx 이렇게 있어요. 이 극한값이 같을 때만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0보다 살짝 크면 자, 이것도 해결하면 얼마야? 0보다 살짝 크면 1로 가죠. 1로 가요. 그죠? 0보다 살짝 작으면 얼마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6의 분제의 분권이라고 했잖아. 이제 했으니까 알겠죠? 0보다 살짝 크니까 빼기 0.2 정도로 보면 얼마로?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 거고 0보다 살짝 작으니까 플러스 0.2 정도로 보면 얘는 얼마로 가는 거고? 1로 가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앞에는 1이고 빼기에 빼기 1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1을 곱하는 거니까 얼마? 얘는 2로 가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1인데 곱하기 또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얼마야? 2죠. 그럼 값이 어떻게 돼? 서로 같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 나와 있는 식 fx 빼기 f 마이너스 x에다가 fx를 곱한 이 값은 다 2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거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산수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서 이 y값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가는 거라 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야. 자, 이제 다음 봐봐. 자, 이 부분은 제가 가우스 그래프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 내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간단하게만. 자,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가우스는 뭐라고? x 이하의 최대 정수야. 여기 n이라고 하는 어떤 정수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쳤을 때, 가우스 x를 취하면, 얘는 어쨌든 간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n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x거든.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부동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럼 빼기 n 빼기 1이고 얘는 빼기 n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가우스 마이너스 x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자, 마이너스 n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n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n 빼기 1 이 둘 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가볼까요? 자, 얘는 상관없지만 그래서 첫 번째 상황 그래서 x가 어떤 n이라고 하는 정수와 n 더하기 사이에 어떤 정수 여기서 물론 n은 어떤 정수란 말은 서술형이면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따져보면 어떻게 돼? 자,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x는 여기를 쓱 보면서 빼기 n 빼기 1이고 얘는 빼기 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자, 가우스 x 값은 n이고 가우스 빼기 x 값은 빼기 n 빼기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따라서 x가 어떤 정수와 정수 사이에 있기만 하면 이 fx란 요 식은 그죠?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마이너스 x인데 앞에 값은 n 되고 뒤에 값은 빼기 n 빼기 1이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전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상황은 자 이게 문제야. x가 그럼 딱 어떤 정수였다라고 쳐볼게요. 이게 어떤 임의의 정수였건 간에 그죠? 그럼 뭐야? 이 fx란 이 식은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마이너스 x인데 그죠? 얘는 뭐야? 그냥 n이고 얘는 그냥 빼기 n이잖아. 어차피 정수잖아. 그냥 빼기 n 돼서 뭐 나와? 얘는 무조건 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어떤 정수와 정수 사이기만 하면 무조건 y값은 마이너스 1이고 정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가능한 y값 치역은 0하고 마이너스 2 딱 두 개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럼 그래프를 한번 참고해 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봐봐요.
자, 그래프를 쭉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형태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 자, 그럼 내가 쭉 봐보면, 이게 가능한 거 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가지고 쭉 보면, 자, 마이너스 1에서 쭉 보면, 여기에서, 자, y 값이 쭉 이렇게 해서 다 이게 마이너스 1이 가능하다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 그런데 여기에서, 자, 모든 정수마다 1일 때 딱, 1일 때 딱 이렇게 되고, 2일 때도 딱 이렇게 되고, 지어 있고, 3일 때도 이렇게 돼 있고, 정수마다 딱 뭐 나왔어? 빵 나왔잖아. 이때마다 딱 빵이야. 그죠? 쭉 갈 때마다 빵, 여기도 빵,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도 딱 빵, 마이너스 2일 때도 딱 빵,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때마다. 여기가 어떻게 돼 있다? 여기가 비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쓱 비어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고 빵빵빵 이렇게 뚫려 있다는 얘기죠. 그때마다 여기만 y값만 여기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 한 문제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거 볼까요? 자, 니은을 봐봐. 모든 실수 A가 뭐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A가 뭐든지 상관없는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값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런 점이었으면 A가 정수가 아닌 모든 점이었으면 그냥 Y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근데 A가 어떤 정수였다고 쳐봐. 정수였다라고 친다 할지라도 자극한, 우극한 다 얼마로 가 Y값? 그냥 다 Y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극한은 실제 그 점에서 Y값 빵을 읽는 게 아니라 Y값 높낮이라겠어. 빵을 읽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고 있는 값이니까 얘는 무조건 다 얼마로 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수렴하는 거 맞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자, 이번에는 뭐야? 정수 n에 대하여. 자, 니은에서 했죠. 자, 어떤 정수로 가건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인데 실제 함수값은 뭐 나와? 무조건 빵 나왔잖아. 서로 같은 수래. 서로 다르죠. 이 부분을 뒤에서 뭐라고 불러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니까 부연속이다 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 개념을 모른다 할지라도 다르다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바로 기억과 니은은 맞고 서로 다르니까 디귿은 틀렸다라고 해서 3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봅니다. 이 다섯 번째 문제가 자, 도형과 연관된 극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요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교점 좌표가 있잖아요. 교점 어떻게 구해요? 바로 루트 x랑 문제 꼼꼼히 읽어보시고 루트 3x 빼기 2랑의 교점이죠. 교점은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잖아. 그래서 무리함수의 식이긴 한데 교점 구하는 건 어차피 연립방정식 푸는 거 맞겠죠. 근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x는 3x 빼기 2니까 2x가 돼서 넘어가면 2가 되니까 x는 1이 되죠. x는 1이니까 여기 좌표가 지금 1이야. y좌표 두 식 중에 어디에 넣건 간에 똑같이 1이 나오는 건 맞죠. 그래서 1,1이야 p는. 근데 자 뭐라고 했어요? 자 p를 지나면서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선이 있고 그죠? 그리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 만나는 거 a, b, c 이렇게 잡아놨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여기 점을 모르니까 여기를 x좌표를 t라고 놔둬볼게요. 그럼 각자마다의 y값들이 쫙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구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a가 p 어떻게 된다고 했어? a가 p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 말은 내가 x좌표 t를 놔뒀는데 이 a라는 값이 여기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얼마로 가는 거야? 1,1로 가는 거잖아. 근데 x좌표를만 잡으면 되니까 y좌표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t는 바로 1로 간다는 얘기죠. 정확히 따지면 오른쪽에 접근하니까 1보다 살짝 크다라고 해서 우극한의 개념이기는 해. 근데 도형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데 문제의 성립 요건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그래서 한번 봐봐. 그러면 그래프를 간단하게만 쓱 보면 자 요렇게 지금 gx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요렇게 지금 요렇게 fx가 있고 그리고 요렇게 해서 지금 L이라는 직선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내려서 여기 좌표를 지금 t라고 놔둔 거니까 x가 t라고 놔뒀으니까 자, y 좌표를 따져볼게. 여기 t고 여기도 똑같이 x 좌표는 t고 그죠? 맞아? 여기도 t고
맞아? 이제 y좌표만 포인트만 잡으면 되잖아. 얘는 여기가 얼마였어? 1,1이었으니까 얘랑 뭐가 같아? y좌표가 똑같으니까 얘는 t,1일 거야. 여기는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fx가 그럼 뭐가 돼? 여기는 루트 x가 되고 t 값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는 루트 3t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t.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 써볼까요? 써보면 어떻게 돼요? 자, BC의 길이분의 AC의 길이니까 길이는 큰 값분의 작은 값이 큰 값에서 작은 거 빼는 거죠. 그럼 BC니까 여기가 B야,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그럼 BC니까 위아래니까 Y좌표 길이만 빼면 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돼? 위의 좌표 루트 T에서 Y좌표 1 빼면 되고요. AC의 길이는 이만큼이죠. 그래서 루트 3t 빼기 2에서 y좌표 1만 쭉 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아직 내가 극한 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t가 얼마로 간다고? 1로 간다며. 1로 가면 어떻게 돼요? 대입해보면 분모도 얼마로? 0으로. 분자도 0으로 가죠.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요? 분모 분자가 0으로 가면 은꼴이라며. 유리식은 인수분해. 무리식은 유리화. 자, 아래 보여 안 보여? t 빼기 1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정확히 안 보이잖아요? 그 보이게 하려고 뭐 한다? 유리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제 분모에만 집중을 한번 해봐. 분모에 집중을 하면 자, 분모를 유리화하려고 위아래로 뭘 곱합니까? 루트 t 더하기 1 이렇게 곱했겠죠. 그럼 아래는 합차되니까 앞에 거의 제곱 t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다음 봐봐. 이제 분자에 집중을 하면 위아래로 유리화하려고 위아래로 3t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곱했겠죠. 위에는 합쳐되니까 앞에 거의 제곱 3t 빼기 2 빼기 뒤에 거의 제곱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정리하면 뭐 나와? 정리하면 이제 한 방에 씁니다. t 빼기 1에 여기는 3t 빼기 2 더하기 1인 거고 여기는 루트 t 더하기 1에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 3t 빼기 3이죠. 3 묶어놓고 나면 t 빼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극한 표시를 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t가 얼마로 간다? 1 플러스로 가니까 바로 여기 부분 때문에 0이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1로 가면서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은 0이 된 요소가 없으므로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루트 2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뒤에 곱하기 3이 있고요. 여기도 1 집어넣으면 3 빼기 2니까 1이니까 루트 1은 1 더하기 1에서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약분돼서 극한값은 3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도형과 연관된 문제들은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뿐이지 실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식들의 값들은 너무나 간단한 식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 문제로 연습하는 문제 유형들의 식이 보통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계산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나 도형과 연관된 기본적인 이해도가 따르기만 하면 풀어내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극복하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난해한 부분으로 찾아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제가 문제를 많이 찍어주고 많은 부분들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제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1등급 후반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욕심이 없고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더 파고들지 않으면 절대로 최상위권까지는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끌어올리기 힘들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파고들고 연습하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공부에 더 집중해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